중동 전쟁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때 후티 반군은 소말리아 해적과 손을 잡고 홍해를 봉쇄할 준비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은 중동의 병력을 급파 중입니다.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그 전에 국내에서 가장 빠른 해외 소식을 접하고 싶으신 분들은 센서 스튜디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7일 연속으로 미국과 이란이 중동에서 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주요 교량과 발전소 등을 공격하고 있고요. 이란은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등 중동 전역에 있는 미군 기지와 걸프 국가들의 석유 관련 시설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좀 충격적인 뉴스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멘 후티 반군은 소말리아 내 해적 세력과 이슬람 무장 조직 알샤바브와 협력해 홍해를 봉쇄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후티 반군은 소말리아 내 무장 조직들에게 드론 운용 기술과 전술을 전수하는 한편 수뇌부가 암살되거나 지휘부가 붕괴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핵심 직책의 승계 체계를 미리 마련하는 등 장기전을 대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일시적인 협력이 아니라 실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조직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홍해를 봉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은 아닙니다. 영국 텔레그래프 역시 후티가 아직은 전력을 아끼고 있는 상태라며 전쟁 초반부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한꺼번에 꺼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시 말해 후티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을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홍해는 세계 해상 물류 핵심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곳을 통과한 선박들은 수에즈 운하를 거쳐 유럽으로 향하기 때문에 항로가 차단될 경우 아프리카 남단을 우회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항거리가 크게 늘어나고 운송기간과 운임, 보험료까지 함께 오르면서 세계 공급망에도 상당한 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에너지와 원자재뿐 아니라 자동차 부품과 전자제품, 소비재 운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여러 산업이 연쇄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후티의 행동이 어디까지 확대될지는 이란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후티가 이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전략적 방향을 맞춰 움직여왔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이란은 미국의 군사행동이 계속될 경우 홍해까지 봉쇄할 수 있다는 경고를 공개적으로 내놓은 만큼 전황이 악화된다면 지금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아덴만에서는 해적 활동이 다시 증가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덴만을 항해하던 화학 운반선이 무장 세력에게 피랍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는데요. 사건이 발생하자 우리 대한민국 해군 청해부대도 즉각 출동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청해부대는 오랫동안 아덴만 일대에서 우리 선박과 국제상선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해왔는데요. 이번에도 선박 안전 확보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긴급작전에 돌입했습니다. 해적들의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진 배경에는 중동 정세 변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사회의 관심과 군사력이 호르무 지역과 이란을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아덴만과 소말리아 해역의 감시와 경계가 이전보다 느슨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적 조직들은 이런 공백을 놓치지 않고 활동을 재개하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이들은 상선의 이동 경로를 추적한 뒤 경비가 취약한 선박을 노려 접근하는 방식으로 공격 기회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동 전쟁과 해적 위협이 동시에 이어질 경우 국제 해군 전력도 여러 지역으로 분산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는 상선 보호 임무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동의 항공모함 전단 2개를 전개하며 상당한 군사력을 집중시킨 상태인데요.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정도 전력만으로는 호르무 지역 전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유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호르무 지역은 폭이 좋아 보이지만 실제 작전 환경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상선과 유주선이 계속 오가는 가운데 이란의 해안 곳곳에 미사일과 드론, 소형 공격정을 분산 배치할 수 있어 어느 방향에서든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모든 선박을 동시에 보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재 미군은 위험 해역을 통과하는 선박을 군함이 직접 호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필요한 전력이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유주선 한 척을 안전하게 호위하려면 최소 2척의 군함이 필요하고 여러 척의 선박이 함께 이동하는 호송 작전에는 최대 12척 규모의 호위 전력이 투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협을 오가는 선박수를 고려하면 장기간 이런 체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군함이 호르무즈 해협 안으로 진입하는 순간부터 이란이 운용하는 대한미사일과 드론의 작전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설령 미군이 뛰어난 방공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복적인 공격에 계속 대응해야 하는 만큼 위험 부담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더 많은 구축함과 순양함, 지원 전력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전력만으로는 해협 전체를 안정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선택지도 거론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이란 해안과 주요 거점을 직접 점령해 위협 자체를 제거하는 방안인데요. 하지만 이 경우 해상작전이 지상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란은 해안 지형이 험하고 오랫동안 방어시설을 구축해온 만큼 점령작전 자체도 쉽지 않고 점령 이후에도 지속적인 공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병력과 장비를 장기간 유지하는 부담까지 감안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현재 중동에는 미군 전력이 빠른 속도로 증강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공중급유기의 대규모 추가 배치인데요.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 이스라엘 현지 언론들은 미군이 이란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수십 대 규모의 공중급유기를 추가 투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도 이스라엘 벤구리온 국제공항과 남부 라몬 공항에는 각각 30여 대의 공중급유기가 분산 배치된 상태인데요. 미군은 여기에 추가 전력을 보내 전쟁 초기 수준의 운용 체계를 다시 갖추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계획을 이미 이스라엘 정부에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중급유기는 전투기와 폭격기가 공중에서 연료를 보충할 수 있도록 지원한 핵심 장비입니다. 이 전력이 충분히 확보되면 항공기는 훨씬 먼 거리까지 비행할 수 있고 채공 시간도 크게 늘어나면서 장거리 공습과 연속 작전 수행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은 공중급유기의 증강 자체가 앞으로의 작전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배치 규모가 지난 2월 전쟁 개시 직후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미국이 단기간 공습이 아니라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대규모 군사작전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백악관 상황실 회의에서 새로운 군사 옵션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토 대상에는 이란의 전력망과 국가 기반 시설 타격, 핵시설 추가 공습, 건설 중인 지하 핵시설에 대한 공격,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heb을 개방하고 미국의 핵 관련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군사적 압박을 계속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악시오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전쟁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유럽 기지에 배치돼 있던 미군 전투기들이 다시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교전 확대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들도 향후 며칠 안에 군사 대응 수위가 한층 높아질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또 다른 고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미군 급유기가 민간 공항을 사용하면서 공항 수용 능력이 크게 감소했고 여름 휴가철 항공편 운항에도 타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 내부에서는 군사적 필요성과 민간 항공 운영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지역에 동시에 충분한 전력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미국은 중동에서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응하는 동시에 유럽에서는 러시아를 견제하고 인도태평양에서는 중국의 군사활동에도 대비해야 하는 과제를 함께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에도 미군 전력이 상시 배치되어 있는 만큼 특정 지역에만 전력을 집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전단과 구축함, 전투기, 공중급유기 같은 핵심 전력은 숫자가 정해져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중동으로 추가 전개할수록 다른 지역의 대비태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전쟁부는 전력을 어디에 얼마나 배치할 것인지 계속해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만약 중동에서 군사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은 병력 순환과 장비 유지, 탄약 보급까지 모두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군사적 부담은 시간이 갈수록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란의 전력 구조도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요소입니다. 이란은 대규모 정규군만 앞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비대칭 전력을 오랫동안 발전시켜 왔는데요. 수천기 규모로 알려진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장거리 자폭 드론을 비롯해 소형 고속정과 기뢰, 해안 배치 대함미사일까지 여러 전력을 동시에 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멘 후티반군, 레바논 헤즈볼라, 이라크와 시리아의 친이란 무장세력 등 이른바 저항의 축으로 불리는 세력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동시에 공격을 감행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국들은 여러 전선을 동시에 경기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설령 특정 거점을 공습하거나 일부 전력을 무력화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위협이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군사 전문가들도 이란과의 충돌은 전통적인 전면전 양상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방식의 공격이 동시에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